지금까지 자연은 단순히 인간의 삶에 필요한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큰 창작의 영감을 준 존재였습니다. 특히 화가들은 새나 꽃의 색과 모양을 관찰하고 다양한 순간에 빛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함으로써 화가는 자연 세계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자연에 매료되어 자연을 면밀히 연구하는 화가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존 컨스터블은 환경의 분위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의 고향 시골을 묘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존슨 헤드와 존 제임스 오디버는 자연 서식지를 여행하며 꽃과 새들을 기록하던 유명 화가였죠. 그리고 클로드 모네는 자신의 개인 정원을 사색의 대상으로 삼아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조지 아우키프는 꽃 한 송이의 디테일에서 아름다운 추상화를 발견했죠. 반면 앤디 골드워시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종종 자연의 일부가 되는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챕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화가를 공부하면서 화가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돕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유명한 화가와 명작들의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펠로십으로 연수를 갔었을 때 사용을 했던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기반으로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그 책은, 첫 번째 책이 바로 An Eye for Art입니다. 이 Eye for Art는 미술에 대한 시각인데요. 미국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건 비매용이었고요. 전문가용으로 나누어진 책인데요. 이 책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재미있는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미술을 좋아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화창한 날 오후입니다. 그늘에 앉아 이 연목의 뚝을 따라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어느 시골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 평범한 시골의 풍경이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근대 풍경화의 대가 존 컨스터블의 생애의 숨결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존 컨스터블은 영국 남부의 아주 작은 마을 이스트베르골트에서 177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후 그의 삶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강을 따라 있는 이 시골 지역에는 오두막, 농장, 방앗간이 산재해 있어 그만의 자연에 대한 상상력을 충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부유한 재분소 소유자이자 석탄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가업을 물려받도록 원했지만 컨스터블은 그림 그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7년 후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하여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컨스터블은 22세에 런던으로 건너가 영국 최고의 미술기관인 왕리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티치아노, 피터 폴 루벤스, 클로드 로랭 등 과거 거장들의 풍경화를 연구했지만 곧 자연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 서포크의 집으로 돌아온 컨스터블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마을 초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빛, 그림자, 분위기의 효과를 포착함으로써 풍경화에 대한 그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위베너 공원은 어떻게 그리게 되었을까요?
가족 친구인 프란시스 리보 소장은 컨스터블에게 자신의 시골 사유지인 위베너 공원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컨스터블은 집을 구성의 가장 중앙에 배치하고 사유지의 공원과 목초지를 전경에 배치했습니다. 느릅나무 위로 날아다니는 새떼, 연못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백조와 오리,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 그늘진 둑을 따라 풀을 뜯거나 쉬고 있는 소들이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는 리보 장군의 어린 딸이 당나귀 수레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컨스터블은 자연주의적인 디테일로 여름날의 광채를 포착했습니다. 밝은 하늘로 캔버스의 절반을 덮었는데요. 컨스터블은 마치 울부짖는 듯한 구름이 다른 풍경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구름에 그려진 그림자 패턴이라든지 풍경에 표현된 빛, 그리고 물에 반사된 하늘과 나무를 그만의 스타일로 그려냈습니다. 1818년부터 1825년까지 런던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컨스터블은 스토어 강을 따라 일상적인 화가의 생활의 일련의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이전 그림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각 캔버스의 크기가 대략 6에서 4피트였기 때문에 그림을 6피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6피트 작품 백마에는 강을 건너 말을 운반하는 바지선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은 막대를 사용하여 말이 지나갈 길이 계속되는 반대편 강둑으로 바지선을 밀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소박한 시골 풍경을 그린 이 웅장한 그림은 연례 전시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컨스터블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컨스터블은 6피트짜리 그림을 만드는데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회화 기법을 실험할 수 있는 캔버스에 유화로 실물 크기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6피트짜리 작품을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치의 구성을 계획하고 풍경에 건물, 사람, 동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백마의 스케치를 완성작과 비교해 보시죠. 비슷한 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시다시피 컨스터블은 자주 더 느슨하고 자연스러운 분놀림과 더 두꺼운 물감으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성된 그림은 표면이 더 매끄럽고 더 많은 디테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에서 그가 추가, 제거, 재배열하여 변경한 부분을 비교하여 찾아보시죠. 컨스터블이 이 6피트들에 대하여 너는 6피트 캔버스 앞에 있지 않는 한 작품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J.M. 터너를 포함한 수많은 같은 시대 화가들과는 달리 컨스터블은 영국 밖으로 여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이 알고 사랑했던 동네 풍경과 장소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컨스터블의 그림은 그와는 달리 영국을 떠나 유럽 전역에 소개되었죠. 그의 6피트짜리 작품 중 일부는 파리에서 전시되었는데요. 컨스터블 고유의 표현적인 분놀림과 분위기가 있는 효과는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와 유진 델라크루아 그리고 나중에는 젊은 인상파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습니다. 컨스터블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이 그림에 대한 특징 중 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는 그의 오묘한 구름 연구에 관한 것인데요. 컨스터블은 화가라면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찰, 개인적인 경험, 과학적인 이해, 그리고 상상력을 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매료된 그는 기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구름,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늘, 대기의 영향이 자연의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컨스터블은 햄스테드에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그는 탁 트인 시골의 전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821년과 1822년에 그는 구름과 하늘을 그린 유화 스케치를 약 100여 점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다양한 조건에서 하늘을 기록하고 다양한 구름 형성과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컨스터블은 이러한 운동을 스카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스케치 뒷면에 날짜, 시간, 바람의 방향까지 자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름 연구는 나중에 그가 극적인 하늘을 그의 그림에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멋진 컨스터블의 풍경을 그려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한번 실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미국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의 펠로 연구원으로 가 있는 동안 미술관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 연구를 통해 컨스터블의 풍경화, 특히 구름에 대한 표현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리고 싶은 시간과 날짜의 일기예보를 먼저 알아보세요. 태풍이 오는 오후에 구름을 나타내 보고 싶다면 여름이 좋겠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의 한강 풍경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그날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피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앉아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이나 크레용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잠시 구름을 바라보며 올려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려면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구름을 설명하십시오. 스케치북에 적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구름의 색상이나 크기, 모양 등이 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평상시 우리는 구름은 흰색 아니면 회색으로 이해하는데요. 시간과 기상 조건, 위치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익숙치 않지만 이 방법으로 보이지 않던 색과 모양을 감성의 언어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하늘은 얼마나 구름으로 덮여 있나요? 높게 보입니까? 아니면 낮게 보입니까? 파란색과 회색부터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그리고 흰색까지 그 순간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나열하세요.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사진과 단어로 기록해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한번 그려보시죠. 날짜, 시간, 날씨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구름 위에서 본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시죠. 일주일 동안 매일,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연을 즐기고 싶거나 새로운 구름을 발견하고 싶을 때마다 이 활동을 반복해 보시면 컨스터블의 저 멋진 작품 속의 구름을 여러분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미술에 대한 시각. 이 책의 첫 번째 강의, 영국의 자부심이자 대표 풍경화가인 존 컨스터블의 전형적인 풍경화를 배웠고요. 그의 독특한 풍경화의 특징 중 하나인 꿈같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생명력에 푹 빠졌던 미국의 화가 마틴 존 헤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과 새, 그리고 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시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응원의 글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